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스터스 큐브 이제 상급반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까지, 이번 영상까지는요, 요 렉스 큐브 해법과 거의 동일하죠. 제가 앞서 초급반, 중급반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렉스 큐브 해법에서 요 코너 맞히는 부분, 요것만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앞에 영상들 쭉 보시고 이제 마스터스 큐브, 그 다음에 렉스 큐브 어느 정도 맞추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요 영상 보기 전에 제가 어떤 방법을 할지 이미 아실 테니까 한번 먼저 도전해 보세요. 직접 해법 보지 않고 직접 해보셔야 기억에도 오래 남고 또 뭔가 느끼시는 바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처음 보고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요. 이제 한번 잘 따라가 보시고요. 이 큐브라는 게 제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찍는 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맞추면 그만큼 또 재밌잖아요. 또 오래 더 만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찍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재미를 좀 많이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급반에서의 해법은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꽃잎 페어링 방식이라고 했는데, 방법은 이거예요. 이제 코너를 이렇게 이용해서 X자 공식을 이용을 하면요, 이제 지금 꽃잎이 이렇게 세 개가 바뀝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래서 오른쪽부터 X자 공식을 쓰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요. 왼쪽부터 X자 공식을 쓰면 올리고 내리고 이게 X자 공식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요걸 이용할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꽃잎 페어를 갖다가 일로 보내고 싶다라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얘가 일로 간다는 거는 얘가 일로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얘를 올린다는 느낌보다 얘를 일로 보내고 싶을 때 얘가 가고 싶은 자리를 먼저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리고 내리고 하면 주황색이 일로 오죠. 그래서 이 움직임을 활용을 해서 이제 페어링을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만약에 이제 다른 색이지만 이게 만약 같은 색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이렇게 요 회전, 여기나 또는 이렇게 위로 올리는 이 회전을 통해서 먼저 페어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X자 공식으로 딴 데다 치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쓸데없는 조각을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쓸데없는 조각이다. 그럼 얘가 일로 들어가려면 왼쪽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왼쪽부터 X자 공식을 하고, 그 다음에 원위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페어링이 됐다면은 이제 페어링이 된 거고, 얘가 쓸데없는 조각이라면 이로 들어와서 받게 되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보통 배치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요 코너를 중심으로 봤을 때 요렇게 두 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게 돌려서 페어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칸 떨어진 요 배치가 됐을 때 요런 상황에 쓰는 거예요. 여기서 노란색이 페어링이 되고요. 대신에 얘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잖아요. 얘가 가고 이 꽃잎들은 딴 데로 가지만 얘가 이 자리에 누군가 들어올 거니까 얘가 다시 돌아올 때 여기가 파란색이죠. 그럼 기왕이면 여기가 파란색인 조각을 찾아오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페어링, 1차 페어링을 한 다음에 여기 마침 파란색이 있는 게 있죠. 얘가 위에 있을 때 위로 갑니다. 얘가 아래에 있으면 아래로 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그럼 얘가 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일로 들어가면 되니까 오른쪽에서 X자 공식을 써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원위치를 하면서 얘까지 페어링 시키는, 요게 바로 오늘 제 설명드릴 바로 꽃잎 페어링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센터 조각 맞추는 방식인데요. 이제 센터 조각 맞추는 방식은 사실 앞선 영상에서 벌써 제가 렉스 큐브부터 마스터 큐브 초급반, 중급반까지 이제 4번이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익숙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2가지 방법 설명드렸는데 그냥 그 중에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바뀌는 건 이렇게 바뀝니다. 얘가 지금 보시면 요 코너를 중심으로 아까 꽃잎 3개가 이렇게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럼 센터도 이렇게 3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왼쪽 아래 건 안 바뀌고요. 오른쪽 아래가 위로 가고요. 그 다음 위에 게 뒤로 가고요. 뒤에 게 앞으로 옵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오른쪽부터 X자 공식 쓰시고, 자, 쓰신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걸 L이라고 한다면, 이제 요거를 RD라고 표현을 할게요. RD.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래 거다. 아래 코너라고 생각하고, 얘는 당연히 U겠죠, U.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이 센터, 파란 센터를 잘라내야 되니까 얘를 옆으로 이렇게 잘라낼 거거든요. 이렇게 이 N자로 잘라낼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다시 여기가 RL이었죠? 그럼 요 아래 거, 아래쪽, 얘를 갖다가 RD 프라임, 그 다음에 U 프라임, 그 다음에 RD, U
하게 되면 얘가 N자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저 뒤로 가요. 이렇게. 그리고 원위치에서 이제 거꾸로 역으로 왼쪽 X자 공식 쓰게 되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렸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거꾸로 하는데 아까 RDU 했잖아요. 이번 URD로 하는 거예요. U 프라임, RD 프라임, U, RD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파란색이 여기로 갔죠? 그 다음에 여기 노랑이 여기로 가고 빨강이 여기로 이렇게 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상급반이니까 제가 역으로 만약에 반시계로 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아까 중간값이 있잖아요. 중간값을 먼저 넣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 상태죠. 그럼 중간값 여기가 RL이니까 RD에 RD 프라임, U 프라임, 그 다음에 RD, U 중간값을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X자 공식 그 다음에 중간값을 풀어줍니다. U 프라임, RD 프라임, 그 다음에 U, RD 그 다음에 왼쪽 X자 공식 이렇게 되면 거꾸로도 돌릴 수 있다는 거 이제 상급반이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 요 코너 조각들 맞추는 방법인데요. 코너를 조각을 맞추는 거는 먼저 위치를 맞추고 두 번째로 방향을 맞춥니다. 그래서 먼저 위치를 맞추는 거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이 마스터 스큐브는 기본적으로 모든 스큐브, 코너 터닝 큐브는 마찬가지예요. 회전 이 방식 때문에 요 4개가 항상 같이 다녀요. 코너가 총 8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서로 대각선 관계에 있는 4개가 항상 같이 다니고요. 나머지 4개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움직임은요, 요렇게 2개가 바뀌고, 그 다음에 요렇게 2개가 바뀌게 됩니다. 자, 공식은 매우 쉬워요. 오른쪽 X자 공식, 그 다음에 여기가 U니까 이게 B겠죠? 그래서 B, 시계 방향, 얘를 시계 방향 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X자 공식, 그 다음에 아까 B 했으니까 이건 B 프라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시면 2개 바뀐 거 보이시죠? 흰색, 초록, 주황이 여기잖아요. 원래 이게 여기 가고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간 겁니다. 이 2개도 함께 바뀌어요. 무조건 함께 바뀌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쓰면 당연히 원위치로 돌아가겠죠. 오른쪽 X자 공식, 그 다음에 B, 얘도 시계 방향. 항상 오른쪽 X자 공식 한 다음에 시계 방향 가고요. 왼쪽에서는 한 다음에는 반시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왼쪽 X자 공식,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 하시게 되면 원위치로 돌아간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오리엔테이션 방향도 틀어져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맞춘 다음에 방향을 맞추셔야 돼요. 자, 방향 맞추는 것도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코너 조각 요거 이제 방향 맞추는 공식 설명드릴게요. 자, 코너 방향을 맞추는 거는요. 이렇게 항상 요 가운데 중심으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 요 4개가 같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요 오른쪽 걸 제외하고 나머지 왼쪽 3개가 시계 방향으로 돌거나요. 아니면 이렇게 이번에 왼쪽이 안 돌고요. 오른쪽 3개가 반시계로 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식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계만 보면 오케이 이렇게 하면 공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시계 방향 먼저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코너는 노란색이 시계로 가니까 맞겠죠? 이 코너는 빨간색이 시계로 도니까 맞을 거고요. 이 코너는 흰색이 일로 가니까 안 맞겠죠. 그러면 얘는 안 움직이니까 이 2개 맞고 2개가 남을 거예요. 그래 일부러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보세요. 시계 방향은요. 오른쪽 X자 공식과 뒷면 시계 방향 B를 3번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X자 공식, 그 다음에 여기 시계 방향, 그 다음에 오른쪽 X자 공식, 또 시계 방향, 오른쪽 X자 공식, 그 다음에 시계 방향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2개 맞았죠? 2개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맞추다 보면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해요. 제가 이제 지금 알려드린 건 코너가 3개가 항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3개가 해야 되는데 2개가 남잖아요. 그러면 2개가 남은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응용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둘 중에 하나를 맞추고요. 기존에 맞는 거 2개를 흐트러뜨리면 다시 3개가 남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시계 방향을 배웠으니까 이 코너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고요. 이 코너는 반시계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시계 방향으로 다시 돌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놓고 시계 방향 공식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맞는 거 2개가 흐트러지겠죠? 그리고 얘는 돌아가면서 맞고 그래서 총 3개가 다시 남을 거예요. 시계 방향 다시 돌려볼까요? 오른쪽 X자 공식, 그 다음에 뒤를 시계 방향, 오른쪽 X자 공식, 뒤에 거 시계 방향, 오른쪽 X자 공식, 그 다음에 시계 방향 하게 되면 얘 맞고 3개가 남죠. 그럼 자연스럽게 3개는요 전부 다 반시계로 돌아야 맞아요. 빨간색 반시계, 초록색 반시계, 그 다음에 노란색 반시계. 그죠? 그럼 반시계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요 이제 이렇게 돌리다가요.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오른쪽에 3개가 남게 이렇게 놓고 공식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반대입니다. 왼쪽부터 쓰시면 돼요. 왼쪽 X자 공식, 그 다음에 반시계, 이거를 3번 왼쪽 X자 공식, 그 다음에 또 반시계, 왼쪽 X자 공식, 그 다음에 반시계 이렇게 돌리시면 코너 방향은 모두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꽃잎 페어링 방식으로 하게 되면요, 이제 요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보시면 페어링이 다 된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요렇게 이 2개만 남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페어링 할 때 보면 2개를 페어링하고 나면 반드시 안 맞는 게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44 큐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44도 우리가 엣지 페어링을 할 때 기본적으로 3개가 필요하잖아요, 안 맞는 게. 근데 2개만 남았을 때는 이제 좀 특별한 방식으로 처리하죠. 얘도 그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2개만 남았을 때는 어떤 방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초급반에서 활용했던 혼입 바꾸기 방식을 이용하셔도 사실은 됩니다만, 제가 이제 그 렉스큐브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초급반을 제외한 중급반, 상급반 요거는 이제 제가 발견하고 제가 개발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저만의 방법을 추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연구하다 발견을 한 건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2개만 남았을 때입니다. 이제 예외형 해결하는 방법인데, 지금 보시면 이쪽에 빨간색이 보여야 되고 이쪽에 초록색이 있어야 되는데 건너 있잖아요. 그래서 이 꽃잎들 하나, 둘, 셋, 넷, 요 꽃잎이에요. 요 꽃잎을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거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른쪽 X자 공식과 그 다음에 이번에 F면이에요. 아까 이제 우리가 코너 할 때는 B면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F면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X자 공식, 죄송해요. 그 다음에 F, 요거를 3번 오른쪽 X자 공식, 그 다음에 이렇게 또 F, 그 다음에 또 오른쪽 X자 공식, 그 다음에 F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뭐 지금 위치는 바뀌었지만 이 초록 빨강이 모이신 게 보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오른쪽 X자 공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꽃잎들이 지금 아까, 그러니까 원래 초록색이 여기 있던 게 일로 간 거고요, 이 초록색이 원래 여기 있던 게 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돈 거고요. 잠시만요, 빠르게. 자, 이렇게 이제 반시계로 돌아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항상 요 위에 건 안 바뀌고요. 지금 요렇게 요 4개만 움직이고, 이번에 얘가 빨간색이 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이 여기 보여야 되니까 반시계는요, 왼쪽 X자 공식, 그 다음에 이렇게 반시계로 돌리면 돼요. 그래서 왼쪽 X자 공식, F 프라임, 왼쪽 X자 공식, 그 다음에 F 프라임, 왼쪽 X자 공식, F 프라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또 페어링이 됐고, 마지막에 왼쪽 X자 공식을 한 번 더 써주게 되면 깔끔하게 이렇게 꽃잎들이 모이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시 솔빙으로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1단계는 뭐냐면요, 앞에 초급반, 중급반이랑 비슷한데요. 요 이제 코너, 요 조각의 위치를 맞추는 거예요. 방향은 상관없고 위치만 맞추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에 조각 하나는요, 그게 좋아요. 이제 좀 그 방향까지 하나를 맞춰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위치 잡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초록 주황을 기준으로, 여기는 그럼 주황 파랑이겠죠? 이렇게 주황 파랑 들어와 있죠? 이런 방향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코너는 흐트러질 거라 대신에 위치만 맞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황 파랑이니까 여기는 파랑 빨강, 파랑 초록이 와야 되겠죠? 여기 파랑 빨강 여기네요. 예. 파랑 빨강.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남은 거 하나 초록 빨강,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위를 항상 한 번만 확인하세요. 그럼 흰색 초록 빨강 위에 노랑 초록 빨강이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맞으면 나머지 8개의 코너가 위치가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코너 위치를 이렇게 맞춰 주시고 다음 단계로 꼭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2단계는 뭐냐? 자, 요 엣지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너 조각을 이게 우리가 위치를 맞춰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파란색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요 코너를 넣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고 그냥 이렇게 집어넣었다? 안 되세요. 큰일 납니다. 코너 조각에 우리가 위치를 맞춰놨기 때문에 얘를 올려줬으면 반드시 한 번 더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얘는 만약에 마이너스 1 했으면 플러스 1에서 반드시 0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움직임은 지금부터 X자 공식으로 이용할 거예요. 자, 파란색이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파란색 자리죠. 그랬으니까 파란색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를 중간으로 해서 얘가 일로 갈 거니까 중간으로 요 두 코너를 이용하는 거예요. 항상 지금 엣지 맞출 때는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엣지 코너 두 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얘가 일로 가야 되니까 얘를 먼저 대주는 거죠. 내리고, 올리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올리고, 내리고. 그래서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돼야 돼요. 공식 쓰고 나면 이 코너 방향은 바뀔 수 있어요. 코너 방향 바뀌는 건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옆으로 마주하는 코너를 X자 공식을 이용하시면요, 항상 제자리에는 있을 거예요. 혹시 자리가 틀어졌으면 잘못 쓰신 겁니다, 공식.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을 일로 넣으면 되겠네요. 일로 넣으면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되겠죠. 얘를 중간으로 해서요,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일로 가야 되니까, 얘가 일로 오면 되니까 얘부터 오른쪽부터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또 들어갔죠. 여기 초록 자리죠. 초록. 얘가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럼 이렇게 놓고 지금 요걸 가운데로 삼아서 얘가 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먼저 오면 되죠. 그래서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그럼 초록 들어갔고, 주황 여기 있네요. 주황색이 일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부터 내리면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옵니다. 그래서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상급반이니까 좀 빨리 진행할게요. 센터 조각은 안 맞추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나중에 꽃잎 페어링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자,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층 엣지. 얘는 자리가 틀렸어요. 이제 여기를 봐야 돼요. 얘를 중심으로 보면 초록, 주황이, 초록, 빨강이죠. 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럼 얘부터 보내줄게요. 그럼 얘가 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얘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자리 먼저 보내주고 거기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원위치 그러면 얘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얘가 옆에서 하나씩 차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럼 얘가 일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중간에 얘를 이용할 겁니다. 그럼 들어갈 자리 먼저 대주고 내려가서 집어넣은 다음에 원위치 하면 두 개 넣고요. 얘 넣어볼까요? 얘가 일로 들어오면 되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얘가 얘가 일로 들어갈 때 3사이클을 쓰게 되면 이렇게 하면 얘가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사이클은 못 돌리고요. 요렇게 이걸 이용할 거예요. 요걸 이용할 건데 얘가 지금 아까 항상 한 칸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먼저 치워주는 거예요. 얘가 얘를 갖다가 먼저 치워줘서 쓸데없는 거 갖다 놓고 거기에 들어갈 자리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원위치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얘는 들어갔네요. 그러면 마지막 3층은 아이고 한 번에 다 맞았네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흐트러져 있다. 그럼 맞는 거를 12시에 두시고요. 그럼 여기 가운데가 초록색이죠. 그럼 초록색이 먼저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럼 왼쪽부터 내리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 맞춰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꽃잎 페어링 한번 해볼게요. 꽃잎 페어링 하는데요. 자,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돌리시다가 코너 중심으로 보시면 파란색 두 개 딱 보이시죠? 이 두 개를 맞추는 건데, 지금 코너 두 개가, 코너랜다. 이 꽃잎 두 개가 이렇게 옆으로 붙어 있으면 우리가 아까 그 개를 페어링 방법 쓸 수가 없어요. 한 칸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요, X자 공식 한번 쓰세요. 그러면 어때요? 파란색 배치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얘가 내려오면서 페어링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럼 올라올 때 여기가 빨간색이니까 기왕이면 빨간색 조각이 있는 꽃잎을 넣어주면 좋아요. 그러면 잠시만요. 좀 찾고 갈게요. 얘가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들어올 건데 이 빨간색 얘가 지금 이렇게 항상 이 궤도에 따라 들어오는 거거든요. 얘는 못 써요. 얘는 궤도가 달라서 얘랑 페어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 따라가야 되는데 선 따라 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끌고 오기 전에 얘를 좀 일로 먼저 빼줄게요. 그래서 X자 공식 오른쪽부터 먼저 해서 얘를 좀 먼저 빼주고 빨간색 미리 빼줬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파란색 페어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페어링 했죠. 그럼 여기에 얘네가 일로 들어가면 돌아오면서 빨간색도 페어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일로 가야 되니까 오른쪽부터 대주고 가서 내리고 하게 되면 요렇게 빨간색이 돌아오고 원위치가 되면서 빨간색 이렇게 두 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도 파란색 있죠. 자, 바로 페어링 할게요. 페어링 하는데 그럼 돌아오면서 흰색이죠. 여기 마침 흰색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페어링. 그 다음에 이번에 얘가 일로 들어와야 되니까 왼쪽부터 올리고 내리고 원위치 하면서 페어링 두 개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또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 빨간색. 그럼 여기서 페어링 하는데 돌아오면서 다시 주황색이 들어올 거니까 기왕이면 주황색이 있는 꽃잎을 쓰면 좋은데 여기 있네요. 그러면 얘를 먼저 아까처럼 위로 빼줍니다. 빼주고 이제 보시면 주황색이 여기 있으면 좋은데 주황색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일단 얘를 넣을게요. 그러면은 오른쪽부터 대주고 들어가서 내리고 주황색 들어갔죠? 일단 원위치 하면 페어링은 안 됐어요. 그런데 요 꽃잎을 중심으로 보시면 다시 주황색 두 개가 모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X자 공식 한 번 더 써서 배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페어링을 또 할 수 있죠. 대신에 노란색이 다시 들어올 거니까 노란색 여기 있네요. 그럼 이렇게 페어링하고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왼쪽부터 X자 공식을 쓰시게 되면 들어왔고 원위치 이쪽이네요. 원위치 하면서 노란색이 또 모였죠. 근데 여기까지 맞추고 나면 이렇게 같은 색이 두 개가 남잖아요. 그럼 요 라인 따라 한번 쭉 확인을 해보세요. 하면 나머지 페어링이 다 돼 있을 거예요. 그죠? 페어링이 다 됐고 요 두 개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 두 개가 남은 상황에서는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알려드린 공식에 의해서 노란색을 이렇게 해서 노란색을 이쪽에 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일로 반대로 돌려서 노란색을 이쪽에 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노란색이 이쪽에 모여야 될지 이쪽에 될지 몰라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놔둡니다. 마지막에 예외형 처리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쪽 거 해결해 볼게요. 흰색 노랑. 여기는 지금 아직 쓸데없는 조각들이 있네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모였군요. 지금 남은 걸 보시면 흰색 노랑 모였고 두 개 이렇게 남았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같은 궤도에서 총 4개가 남았는데 같은 색이 두 쌍씩 모였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요거를 페어링이 안 되니까 X자 공식을 쓰고 그 다음에 얘를 먼저 페어링을 한 다음에요. 깨는 거예요. 얘를 갖다 와서 깨는 겁니다. 깨면 되죠. 얘를 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부터 올리고 내리고 집어넣고 원위치를 하면 이렇게 깨졌죠. 그럼 깨지면서 자연스럽게 3개가 남아요. 그러면 얘가 흰색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올리면서 페어링을 할 거고 돌아오면서 초록색이어야 되니까 아까 얘가 들어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가 들어오면 되는데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번 또 보여드리죠 뭐. 자, 그럼 여기에서 초록색이 들어가면 되니까 이게 내려와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렇게 또 색깔이 2개만 남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어느 쪽으로 초록색이 보여야 되는지 모르니까 얘도 놔두는 거예요. 그럼 총 2개의 지금 예외형이 남은 상황에서 이제 꽃잎들을 제 위치에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꽃잎들을 제 위치에 보내줄 거예요. 우리 엣지, 흰색 엣지, 이게 흰색 면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센터 조각은 맞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엣지를 보고 맞추시면 돼요. 그럼 흰색 꽃잎 2개, 일로 넣으면 되죠. 왼쪽부터 X자 공식 넣으시면 들어갔죠. 이렇게 놓고 또 왼쪽부터 X자 공식하면 얘가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럼 흰색 맞췄고요. 지금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맞았다가 칠게요. 그럼 이거 빨간색을 넣어볼게요. 자, 빨간색을 넣으면 이 빨간색이 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오른쪽부터 쓰면 얘가 올라가고 얘가 들어오겠죠. 오른쪽부터 X자 공식. 제가 상급반이라 그냥 설명을 좀 빨리 합니다. 자, 이렇게 X자 공식을 N자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N자로 쓸 수 있는데 빨간색이 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코너를 이렇게 2개를 이용하는 겁니다.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록 주황만 남았죠. 파랑. 여기 초록색을 먼저 넣을게요. 그럼 얘를 올려서 올리고 내리고 그럼 초록색 들어갔죠. 그 그렇다면 남은 걸 잘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얘 지금 이렇게 이 초록색이 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넣는 게 좀 애매하게 됐어요. 그러면 얘를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어야 되겠네요. 지금 얘를 N자로 얘를 넣어볼게요. 이 엣지. 얘도 초록색이고 이 둘 중에 뭐가 초록색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N자를 이용해서 얘를 여기다 얘를 일로 넣고요. 그럼 얘가 돌아서 파랑도 넣고 주황도 맞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계 방향,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가는 방향 먼저 올리는 게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자, 들어갔어요. 그럼 마지막 3개가 남았는데 지금 보시면 파랑이 일로 들어가야 되죠. 노랑이 이런 건 일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보시면 요거는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하게 됐네요. 그러면 이걸 좀 다시 뺐다 이어내. 파란색을 먼저 좀 여기다 집어넣어 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용해서 파란색을 여기다 먼저 넣어 줄게요. 빨간색이 다시 흐트러지지만 이 빨간색은 이렇게 놓고 여기로 이렇게 N자로 이용해서 다시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번에 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리고 잠시만 내리고 이번 요 코너죠.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 주황초록 그 다음에 노랑초록 이렇게 해서 총 예외형이 지금 2개가 남은 상황에서 이제 모두 정리가 끝난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예외형만 해결하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꽃잎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노란 꽃잎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초록 꽃잎 여기로 모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주황색 같은 경우도 주황색 여기로, 초록색 여기로. 근데 2개가 상황이 둘 다 한 번 해결은 안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보시면 초록, 주황 이게 건너뛰기로 되어 있잖아요. 건너뛰기로 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공식을 써도 모이지가 않습니다. 초록주황이 주황초록으로 바뀔 뿐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먼저 연달아 있어야 돼요. 초주주초나 주초조추나 이런 식으로 연달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 이제 X자 공식을 이용해서 배치를 좀 먼저 바꿀 거예요. 근데 먼저 기억하실 거. 잘 보세요. 흰색 센터에 초록색이 모여야 되고요. 초록색 센터에 주황색이 모여야 됩니다. 자, 그럼 그거 기억하시면서 X자 공식을 먼저 하면 자, 배치가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에 주황이 모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냐? 시계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시계 방향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 X자 공식과 앞에 F를 시계 방향으로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X자 공식, 그 다음에 F. 오른쪽 X자 공식, 또 F. 오른쪽 X자 공식, 그 다음에 또 F. 마지막 오른쪽 X자 공식까지 하게 되면 이제 페어링 잘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다시 하셔도 되고 이제 마지막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니까 초록색 일로 가야 되니까 왼쪽 X자 공식을 하게 되면 자, 잘 정리가 됐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지금 첨벙첨벙이죠. 초노니까요. 주황색의 초록이에요. 주황색의 초록, 초록색의 노랑이 모여야 됩니다. 그럼 X자 공식을 해서 먼저 한번 흐트러 주시고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되겠죠. 초록에 노랑이 모여야 된다고 그랬죠. 또 시계 방향이네요. 그러면 또 오른쪽 X자 공식 F, 오른쪽 X자 공식 F, 오른쪽 X자 공식 F. 마지막 원래 오른쪽 X자 공식까지 해줘야 공식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시계 방향 한번 했으니까 왼쪽에서 그 X자 공식해서 원위치까지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두 꽃잎 페어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센터 맞춰줄게요. 그러니까 코너랑 센터는 사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제 사실은 코너부터 해줘도 상관없는데 저는 센터부터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여기서 하시면 두 개가 맞겠네요. 주황 맞고 얘는 안 맞지만 여기서 노랑 맞고 그래 2개가 맞겠습니다. 공식 이렇게 놓고 쓴다고 그랬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1차 그 다음에 R, D 얘와 U를 이용한다 그래서 RD 프라임, U 프라임, RD, U. 자, 그러면은 이제 센터 페어링 끝났죠. 그래서 왼쪽에 X자 공식 그 다음에 R, D예요. 그 다음 U. 이번엔 U면부터 U 프라임, RD 프라임, U, RD. 이렇게 하게 되면 2개 맞았죠. 그럼 3개가 남았을 거예요. 딱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단시계가 나와서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시계 방향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면 되니까요. 오른쪽 X자 공식 R, D 얘입니다. RD 프라임, U 프라임, RD, U. 자, 그 다음 마지막 왼쪽 X자 공식 그 다음에 이번에 U부터 U 프라임, RD 프라임, U, RD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센터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코너들인데요. 코너는 먼저 위치를 맞춰줘요. 얘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금 흰색의 파랑 주황이잖아요. 그럼 얘가 일로 가면 돼요. 참고로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얘를 일로 보냈는데 그럼 당연히 얘가 일로 오면서 무조건 자리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요거 바꾸면 무조건 얘네도 자리가 무조건 맞아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하나라도 안 맞는 게 벌어진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맨 처음에 코너 위치를 안 맞고 시작하셨거나 코너 위치 맞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계속 X자 공식 내렸으면 올리고 올렸으면 내리고 이걸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거 중에 한번 빠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안 되게 되면 틀어진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네 둘 바꾸고 얘네 둘 바꾸면 위치 바뀌겠죠? 위치를 바꿀 때는요, 오른쪽 시계 방향, 왼쪽 그다음 반시계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오른쪽 X자공식, 그다음에 뒤에 시계 방향, 그다음에 왼쪽 X자공식, 뒤에 반시계 방향. 그러면 얘 위치 맞았죠? 당연히 얘도 맞고요. 당연히 얘네들도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안 맞으면 잘못된 거예요. 나머지 하나 맞춰볼까요? 얘 맞춰볼게요. 빨강, 파랑. 여기 있죠? 그럼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얘랑 이렇게 두 개 바뀌니까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오른쪽 X자공식, 그 다음에 뒤에 시계 방향, 그 다음에 왼쪽 X자공식,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 하게 되면은, 자, 이제 모두 위치는 다 맞췄습니다. 자, 이제 방향만 맞출게요. 방향 맞추실 때는 먼저 3개짜리 찾으세요. 이렇게 요거 지금 요거 4개가 다 틀어졌네요. 그럼 여기서 계산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4개가 다 틀어진 경우는, 얘부터 할게요. 요 4개 중에 하나는 맞잖아요. 그럼 3개만 틀어졌으니까 공식 한 번이면 끝나요.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2개만 흐트러진 경우는요. 그럼 요거 얘 먼저 할게요. 이렇게 4개가 먼저 흐트러진 경우 있잖아요. 여기서는요, 공식을 잘 쓰셔야 되는 게 2개를 맞히면 2개가 남아요. 그러면은 그걸 다시 또 흐트러야 되니까 4개 중에 3개 중에 하나만 맞게 하셔야 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반시계죠. 반. 얘는 시계예요. 시. 그 다음에 얘도 시예요. 그러면 시, 반 이러면은 여기 상황에서 시계 방향으로는 2개가 맞아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걸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반시계로 하는 거예요. 그럼 반시계로 하게 되면 얘는 맞고 2개는 안 맞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시계로, 반시계는 왼쪽부터예요. 왼쪽입니다. 왼쪽 X자공식, 그 다음에 반시계, 또 왼쪽 X자공식, 또 반시계, 왼쪽 X자공식, 또 반시계. 그러면 얘만 맞았죠. 그럼 요 3개가 남아요. 이렇게 3개 남아서 계산을 하시면 얘 반시계로 가면 되죠. 그럼 나머지 3개 무조건 반시계로 가야 돼요. 얘 반시계, 얘도 반시계. 무조건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반시계로 돌리시면 돼요. 반시계니까 또 왼쪽부터 왼쪽 X자공식, 반시계, 왼쪽 X자공식, 또 반시계, 왼쪽 X자공식, 반시계.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너 4개는 다 끝났고요. 이제 2개 남았죠? 2개 남았을 때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맞추고 맞는 거 2개 흐트러뜨린다고 그랬잖아요. 얘 해볼까요? 얘 지금 반시계네요. 그러면 반시계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반시계로 하면 얘는 맞지만 2개가 흐트러질 거예요. 또 반시계니까 왼쪽이죠? 왼쪽 X자공식, 반시계, 왼쪽 X자공식, 여기도 반시계, 왼쪽 X자공식, 반시계. 그럼 나머지 3개는요, 무조건 시계 방향이 남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돼. 얘 시계, 얘도 지금 보면 흰색 일로니까 시계죠? 시계니까 이번에 왼쪽에 놓고 이렇게 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시계, 오른쪽 X자공식, 시계, 오른쪽 X자공식, 시계, 오른쪽 X자공식, 시계. 하게 되면 모두 맞췄습니다. 자, 오늘 마스터스 큐브 3번째 해법 상급반 영상 찍어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제가 좀 굉장히 좀 스피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일부러 좀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상급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급반 영상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은 없겠죠. 혹시라도 마스터스 큐브를 처음 샀는데 이거부터 접근하신 분은요, 일단 초급반 영상을 보고 먼저 하신 다음에 얘로 오시길 바래요. 거기서는 설명도 훨씬 자세하게 했고요. 얘는 지금 상급반이니까 어느 정도 맞추실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좀 속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렉스큐브부터 계속 해오신 분들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좀 지겨운 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설명했으니까요. 좀 양해 부탁드려요. 오늘 이제 상급반 방식으로 맞추고 싶은데 혹시 좀 설명이 빨라서 이해가 잘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렉스큐브 요거 상급반 영상 좀 보시면 이해가 훨씬 잘 되실 거예요. 여기선 제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요 렉스큐브에서요, 요 코너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추가가 된 거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스터스 큐브는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제 렉스 큐브에서는 없었던 건데 바로 최상급반, 자, 하나가 남았습니다. 최상급반은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맞출 거예요. 여태까지 항상 엣지 맞춘 다음에 꽃잎을 맞췄잖아요. 근데 꽃잎을 어떤 걸로 맞출지, 이게 꽃잎 방향 바꾸는 걸로 맞출지, 3사이클로 맞출지, 지금처럼 꽃잎을 페어링 하는 걸로 맞출지, 그것만 달랐을 뿐이지 꽃잎을 맞췄단 말이에요. 엣지 맞추고 꽃잎을 맞췄죠?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에는요, 센터랑 코너를 다 맞춰 놓은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엣지 맞추고 꽃잎 맞추고 거꾸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난이도는 굉장히 있고 어렵습니다만 바로 요 다음 단계가 엘리트 스큐브인데 엘리트 스큐브 할 때는 바로 이 방식이 필요해요. 기존 방식으로는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최상급반 영상은요, 바로 엘리트 스큐브를 맞추기 위한 연습 과정이다, 대비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있지만 굉장히 재밌을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